안녕하세요. 30대 싱글 여성입니다.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평생 혼자 살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귀촌을 해서 살고 싶어요. 그 목표로 적금을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고 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박복해도 너무나 박복한 제 인생, 가엾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늘 다정하셨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었고, 엄마도 얼굴에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때마다 가족 여행을 다녔고, 저는 늘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고요. 하지만 제가 7살 때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남편을 잃은 것과 더불어 전 재산을 뺏기게 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물용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일찍 일을 시작하셔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 비싼 차를 직접 사셨고, 그래서 월급쟁이 운전사들보다 훨씬 벌이가 좋으셨어요. 나는 어릴 적에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몰랐고, 어린 기억에 우리 아빠가 참 멋진 분이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생활은 나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낸 사고로 인해 우리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쓰였고, 그 일로 엄마와 저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어렸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슬퍼했지만 엄마는 막막하셨을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 집에서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큰 곰 인형에도 붙어있던 빨간 딱지. 내 곰돌이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싫어서 붙이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내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돼요. 내 곰돌이에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뗄 테니 빨간 딱지 다 떼버릴 거야. 어허요, 맹랑한 것을 보게 이 인형이 저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딱지를 뗄 거야. 너 이것 떼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엄마가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나에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아저씨를 혼내줄 거라 믿었지만 저를 달래며 그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그때 어린 나도 직감했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울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빨간 딱지가 붙은 뒤 얼마 후 엄마와 나는 살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나의 방, 내가 좋아하는 방, 모든 물건이 흩어져 있는데도 겨우 몇 벌의 옷을 챙겨 가방에 넣고 엄마와 함께 야밤에 집을 떠났어요. 잠에 들어있던 나를 깨워 도망치듯이 집을 나서는 엄마. 잠이 들었다고 투정을 부르지만 더 이상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자면 안 된다고 하며 엄마의 엄격한 목소리에 겁을 먹고 걸어서 따라갔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도착한 곳에 우리는 자리를 잡았죠. 벌레가 벽에 붙어 있어도 괜찮아. 엄마가 잡아줄 거니까. 도현아, 이 집에는 많은 벌레가 있으니까 익숙해져야 해. 싫어. 벌레 싫어. 엄마도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왜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내 방에서 자고 싶어. 그 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외모가 우리 집인데도. 도현아, 떼쓰지 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알겠지? 싫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야. 엄마, 바보야. 맞아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싫어, 싫어. 7살에 얼마나처럼 말을 듣을까요? 새로 이사 온 집은 방 한 칸과 주방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반지하라 눅눅한 냄새가 진동했고, 낮에도 방은 어두웠고 벽에 바퀴벌레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떴어요. 그렇게 어디서도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이불이 깔린 내 침대에서 자고 싶었고, 좋아하는 인형이랑 함께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겠다 했지만, 엄마는 저를 잡아서 매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에게 맡기라도 하니,
제가 아연 실색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해도 엄마는 매를 멈추지 않았어요. 부은 눈과 부어 올라간 종아리를 붙잡고 잠이 들었는데 깨니까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잠든 손을 잡고 우는 엄마를 보고 더 슬프게 웃었습니다. 엄마의 매도, 엄마의 눈물도 처음이었어요. 울음이 터져나와서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을 울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맞은 종아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지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아빠는 그늘 아래서 눈을 감고 계셨는데 결혼 후에는 집안을 전적으로 맡으면서 아빠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던 아줌마가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레스토랑에서 일했었어요. 7세에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나는 하루 종일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골목길에서 흑장난을 하며 엄마를 기다렸다. 아침에 나간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하루 종일 목이 바짝 마르도록 기다리며 정말 매우 외로웠다. 태어나서 혼자 있는 것이 없던 나에게 갑자기 바뀐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안겨서 울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밝게 웃던 나는 어느새 웃음을 잃고 무표정한 아이가 되었고 기대할 만한 시간은 없었다. 나는 국민 학생이 되고 엄마는 식당에서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했다. 혼자 있는 것이 어려웠던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엄마도 공장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육성회비를 내는 날이다. 자, 이거 선생님께 들고 가. 응, 아, 우유값도 내야 되지. 아이고, 어쩌나. 오늘은 돈이 없는데. 괜찮아, 우유 안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다른 친구들 다 먹잖아. 안 먹는다고 해도 키는 자라지 않을 텐데. 엄마가 내일 돈 줄 테니까 우유는 먹어. 지난 달에도 안 먹었어. 항상 돈이 부족한데 왜 계속해서 먹겠다고 하는 거야, 도현아. 내 엄마에게 어떤 버릇이 그래? 우유를 마셔도 돈을 내지 않고 앞에 모여나서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안 마신다는데 왜 꼭 하는 거야? 도현아, 너 거의 매일 학교비가 늦은 날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와 둘이 살았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언제나 부족한 생활을 하셨어. 월세, 공과금까지, 그리고 내 학비까지 모든 것이 타이트했어. 내 돈 얘기를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 속은 알지 못하는 엄마. 우유를 마시지 않는 거에 대해 뭐라고 그러셨어. 이미 반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아이, 아이들이 비난하는 소문을 듣는 아이로 알려져 있어. 그런 것을 알지 않으면서 크라야 한다고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엄마의 말이 너무 홧김을 내게 했어. 남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돕고 싶었어. 계속해서 엄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 나는 국민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아빠의 부재가 내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나이였는데 엄마의 생각은 달랐어. 학년이 가면서 말다툼이 많았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단계인지 알았던 것 같아. 한날 저녁을 먹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 당연히 네 아빠 안 본다고. 갑자기 아빠 요즘 왜 이래? 너랑 엄마랑 자주 싸워. 너도 아빠가 큰 울타리였어야 했는데. 이미 죽은 아빠를 어떻게 다시 살리지?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아빠가 필요할까? 아빠, 엄마, 남자. 혹시 진짜야? 남자가 생겼어. 아니, 진짜야. 남자 있어서 충격이야. 아빠를 만들어줄까? 아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 바로 아빠가 필요 없다고 했어. 진짜 낯선 남자가 아빠 자리를 대신할까봐 싫다고 했어.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었어. 며칠 후 새로운 아빠라고 소개해줬어. 네가 당연히 아빠구나. 예쁜 이름, 예쁜 얼굴이야. 다연아, 인사해라.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인데 왜 인사해야 해? 다현아, 괜찮아. 다현이가 놀라서 그래? 두 사람 결혼할 거야? 왜? 엄마랑 아저씨가 서로 좋아하니까. 진짜야? 엄마, 어. 엄마는 나를 봤지만 그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했어. 나는 아빠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 엄마의 결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마는 나보다 아빠가 필요했을 것이다. 처음 만남은 좋지 않았고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그는 엄마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2살 많았어요. 퇴근 후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준비해 놓은 음식과 과일을 먹고 갔어요. 그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밥상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힘들게 일하고 식사를 준비했지만 나는 그 변화를 보며 속상했어요. 아빠와 이별 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남자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재혼을 결정했고 나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아빠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나에겐 새아빠와 새할머니가 생겼어요. 새아빠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한편 새할머니는 나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 나라는 이유로 엄더를 싫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소가 결혼까지 했다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도 밥상에 고기가 나와서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비쌀까? 우리 둘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걱정하시나요? 우리 딸은 많이 먹지 않아요. 고기만 골라 먹는 거 보면 안 되지요. 제 공복이 많아졌다고 아까운 마음이어서 그러시다는 게 아닐까요? 엄마는 희망으로 세워진 가족이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결합은 재앙 같았고 밥을 삼켜도 속이 안 찼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자 집이 피해야 할 곳이 되었고 학교가 더 편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새 가족의 눈치를 보고 엄마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 수 없었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말하기 쉬운 자막대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16살 해집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만 있었어요. 학교도, 공부도, 친구 관계도 저에게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한 이후 임신했어요. 기분이 좋고 즐거운 시간일 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할머니의 구박은 더해졌어요. 아, 이놈이 딸인데 그런 소명이 더 급해졌어. 내내 나이 골라봐도 딸 정명은 또 내 것 없다는 당했어. 이게 대자도 아니고 막상 큰딸이 있어도 우리 아들을 사람답게 대한다면 왜 어렵게 해? 어머니님이 왜 이러셔? 넘나 아퍼들은 분위기야. 이게 선택적 송도, 자녀를 키우러 한 해 나도 놀라워 가지란 어머님도 진지가 있는 건 기니란 말인데 나에게 어머님의 이 무서움을 보며 나조차 울었어요. 그곳에 타현이부는 엄마, 괜찮니? 라고 말했다. 오, 화면 도동자의 이름임 들고 계셨었어. 가까스로 사랑 것이니 감은 나는 것이 그 많은 나, 아마도 그 입은 죽다라 한 경우. 넌 제발 경황 없셔. 나를 버리지 않지 못해 어디를 가는 소식 엄마가 오래오래 생었어야 해. 알았지? 나는 누가 해서나 사람의 졸인말이 있겠지만 무심이면 안 되는 거야요. 그래야 어떤 지식이 느껴지는지. 아빠처럼 이렇게 가버릿이 없어야 해달라. 그랬지. 엄마도 그냥 서 가버 하신 후 생마 아니녀. 여기 약속 좀 해야? 아빠처럼 무가은균. 금압. 약속해야. 아빠같이 엄마 석에 가버느는 없을게든 앉아. 그 석가, 그대미느의, 이 이름이. 엄마가 당신을 위로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몸조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고
곧바로 여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궁을 적출한 데 대해 욕을 퍼붓고 있었는데 엄마는 침착하게 그런 말들을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새아빠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내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엄마는 멍청하다고 해도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상처 주었음을 알면서도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고 말을 했어요. 참으로 나쁜 딸이죠.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새할머니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본인 몸도 아프다면서 새아빠가 있는 때만 간간히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죠. 힘겹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안타까웠어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에 돌아와서 살림을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겨울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인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식사를 차려놓으면 새할머니가 국이 짠가? 싱겁니? 하며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럴 때면 정말로 새할머니가 얼마나 싫은지 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겸상도 싫어져서 혼자 식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아기 소리가 들리니 예전보다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새할머니는 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핏줄이라 그런지 여동생을 이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새아빠도 작은 여동생을 보면서 오랜만에 밝게 웃었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조차도 먼 것 같았어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말하는데 전혀 가족다운 모습이 아닌 저는 백미 속에 섞여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였어요. 별표 존재로만 느꼈어요. 그런 느낌은 언제나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었고 집을 나가는 계기가 생겼어요. 너 맞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니면 이럴 사람이 없어. 분명히 너야.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내 돈이 없어졌어. 무슨 돈이라고요? 내가 어제 받은 돈을 은행에 넣으려고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때 내 방에 있던 너가 돈 세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나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별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어서 걸렸어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 말은 듣지 않았고 이미 나를 훔친 것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난 굽히지 않고 아니라고 했고 엄마도 날 감싸며 할머니와 싸우고 있었어요. 새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물었고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새아빠가 갑자기 내 얼굴을 때렸어요. 자, 여보. 아, 이 놈의 자식이. 너 어디서 이런 짓 배웠어? 어디 할머니 돈에 손을 대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자 할머니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새아빠가 화를 내며 더욱 화를 내고 나를 욕하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화가 극에 달아 몽둥이를 가져와 나를 때리려 했어요. 나는 맞을 것을 예상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집을 나가는 도중에 엄마가 나를 부르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고 있었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계속 뛰어갔어요. 더 이상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멈추어서 숨을 조절하던 찰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서러웠고 어려웠어요.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느낌에 외로움이 팍팍 느껴졌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맹세한 마음으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 기차역 대기실에서 몸을 웅크려 앉아 있었죠.
여름이라 다행히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밤새도록 몽롱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려는데 교문 앞에서 엄마를 마주쳤어요. 다영아, 어디서 잤니? 왜 나왔어? 너, 그만 나가면 엄마 마음이 편해. 왜 이렇게 연모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아나? 돈 찾았어? 할머니가 잘못 드신다며 내게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가. 정말 그 할머니 대단한 분이야. 돈을 잃었다며 내 잘못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던가? 내가 한 말이야. 나이가 많아지면 정말 깜빡이고 그렇잖아. 너 이해하니? 응, 아니, 이번에는 분명히 알았어. 더는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거기서 살지 않겠다고. 나는 엄마를 무시하고 교실로 들어갔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눈물이 찼지만 울지 않으려 애써 교실로 들어갔어. 더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 학생으로 혼자 사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 학교를 나와 교문에서 엄마를 만났어. 집에 들어가지 말까봐 마중을 왔는데 내가 더 단호하게 얘기했어.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혼자 살겠다고 말했어.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방 하나만 구해달라고 부탁했어. 지하에 있어도 좋고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부탁했어. 엄마는 내가 혼자 살겠다고 우기는 걸 바라보다가 결국 알겠어 라고 했어. 그리고 방을 구해주었어. 미안해, 엄마. 근처에 학교에 있는 방이야. 그래도 제일 깨끗한 방이네.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겠지. 미안해 다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기를 바라.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집으로 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런 상황은 없을 거야? 나 걱정돼서 그랬어? 자꾸만 불안해했지. 몇 번이나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넌 듣지 않았어. 그 집은 너한테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 그래서 이른 나이에 독립을 선택한 거지. 엄마가 돈을 줬지만 그걸로만 믿을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석쇠를 닦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 고등학생이라고 속여서 일했지. 들키지만 않았어. 식당 주인은 계속 내 옆에 있어줬어. 일할 수 있게 해줬어. 그 식당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했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그래도 버텼어. 나한테 많은 일을 가르쳐준 아저씨도 있었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여자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순간 당황한가요? 저는 이야기를 번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량서클 애들이 저한테 접근한 적도 있었고요. 생활비가 모자라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일터에서 진상 손님한테 물세례를 맞을 때도 있었어요. 매 순간이 저에겐 쉽지 않았지만 저는 버티었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졸업식 날 엄마가 학교로 왔는데 멀리서 엄마를 보고는 도망갔어요. 새아빠와 함께 제 여동생도 데리고 세 식구 같이 왔더라고요. 날짜는 어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셋을 보자마자 저는 숨었어요. 엄마는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은 마주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끊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안기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론 내 편이 되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에겐 다른 가족이 있고 저보다 어린 자식이 있으니 저에게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끊어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이제 졸업장도 땄으니 충분히 세상을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살던 곳에 보증금을 빼서 그 동네를 떴어요. 어디로 가는지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연락을 끊고 살 작정으로요. 저는 도시로 나와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마트에 제가 이야기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사이다 사이클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온 적도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일터에서 고집센 손님들에게 물린 적도 있었어요.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그래도 버텼어.
나한테 많은 일을 가르쳐준 아저씨도 있었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여자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순간 당황한가요? 저는 이야기를 번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쉽지 않았지만 나는 버텼고 또 버텼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엄마가 학교로 왔을 때 멀리서 엄마를 보고 도망쳤어요. 새아빠와 함께 여동생도 데리고 나온 가족 같았어요. 날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 명을 보자마자 나는 숨었어요. 엄마는 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에겐 다른 가족도 있고 어린 자식도 있어서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 스스로가 끊어냈어요. 더 이상 엄마에게 상처받기 싫어서요. 이제 졸업장도 받았으니 충분히 혼자 세상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살던 곳에 보증금을 찾아 동네를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엄마에게 알리지 않았고 앞으로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도시로 나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마트에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판매 업무로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 근처에 월세방을 하나 구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휴일에는 용역회사에서 일당직으로 일을 했어요. 주로 청소를 위주로 했는데 일당이 꽤 괜찮아서 일할 만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마트에서 알게 된 동료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판매를 잘해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경력이 없어서 안 뽑아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입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백화점에 출근했을 때 화려한 모습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빈털터리로 왔던 저에게는 처음 보는 비싼 물건들과 그 물건을 살러 온 사람들이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브랜드와 어울려야 해서 경험 없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했죠. 고참들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참이 됐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어서 악착 같은 근성으로 이겨냈고 익숙해지면서 월급도 조금씩 많아졌어요. 판매 성과에 따라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월급을 얻었어요.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 덕분에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고 그 돈들은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여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매달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세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돈을 모았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었고 쉬는 날에도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밖을 나가면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이며 외로운 존재였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죠. 나이가 30이 되자마자 갑자기 엄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30살이 되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30번째 생일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가 바뀌었을까봐 조심스럽게 엄마를 불렀죠. 적절하게 기다리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10년 만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건데 목이 메어서 눈물을 삼키며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잠시의 침묵이 흘러나왔어요.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더 어여쁘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엄마가 그리웠음을 더욱 강하게 느꼈고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거웠어요. 엄마와 함께한 생일은 절대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였고 계속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함께해서 다행이에요.
들뜨고 집을 정리하고 먹을 거 없어서 과일도 산 다음 엄마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엄마가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더니 정말 그리웠던 진짜 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꼭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제 몸을 살피고 안부를 물어주시며 다행히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러져 있었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상태가 나빠 보여서 깊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몸에 살도 다 빠지고 일어났는데요. 나이 때문인가 싶었지만 나이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제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왜 그랬냐며 물었을 때 내가 돌아가며 이야기했어요. 분명 내 눈에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는데 항상 괜찮다고 하셔서 속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왔는데 생일인데 미역국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서 힘들게 가져왔어요.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엄마가 끓여온 미역국이 가장 맛있었어요. 엄마가 위해 한글 먹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가려고 했었던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속상했어요. 엄마는 뚝딱뚝딱했지만 항상 풍성하게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먹은 엄마의 밥은 예전과 같았어요. 엄마의 손맛을 다시 느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먹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가 혹시나 눈물을 볼까봐 손등으로 얼른 훔쳐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잘 먹으니까 엄마도 흐뭇하게 보시며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먹던 음식을 토해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는 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셨고 영문을 모르는 저는 놀라서 엄마를 따라갔죠. 엄마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화장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시던 엄마는 곧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기겁을 했죠. 다행히 숨을 쉬는 걸 확인하고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엄마는 곧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아픈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탓에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때 얼마나 원망이 됐는지 몰라요. 새아빠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모르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응급처치를 한 엄마는 곧 정신이 드셨고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게 단순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정신이 든 엄마는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그때 넘기지 못했어요. 엄마, 함께 대형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밤에 가도 검사를 못 받아요. 나중에 엄마가 혼자 가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꼭 가야겠다고 해서 갈 거야 하니까 지금은 너무 늦어서 집에 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알겠지? 엄마는 무언가를 쫓는 듯이 길을 나서셨고 제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가시더군요. 엄마의 등 뒤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길에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낮에도 몇 번 전화했는데 계속 부재 중이어서 일이 제 손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고 받지 않으면 찾아가려고 했는데 딸칵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누구세요? 지금 전화 계속 걸려요. 엄마가 받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께서 받으셨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기분이 착각했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해서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어요. 전 다연이에요. 오, 다연이? 아, 도둑년이구나. 아직까지도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요. 돈을 훔쳐서 나가서 도둑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집을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저렇다고 하며 불평을 하더군요. 그저 일로 가주면 저는 나온 적 없다.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엄마는 바꿔주세요. 밥하는 중인데 무슨 전화요? 나중에 되면 전화 주세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아닌데 10년 만에 전화가 났는데 제 속을 부드럽게 긁어주는 할머니의 말 덕분에 하루를 지나고 있어요. 아, 전화가 바뀌라고 하면 바꾸겠죠. 왜 당신은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럴 때 순순히 전화를 바꿔드리면 되는 것이지. 집에 가기 전에 나 오니 전화하라면서 세상 이세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니 매사를 크게 말하더군요. 그제서야 엄씨의 갈라진 마음을 참았고 엄마와 통화했어요. 엄마는 역시 병원에 가셨던 모습이 없고 진료 예약도 안 해두셨어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약했다고 말했어요.